지금 북한의 코로나19 상황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간혹 코로나19 확진자가 터져 나오지만 그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그걸 보여주듯이 김정은은 이번에 국가 비상방역본부 대책에 구멍이 뚫리고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면서도 참관, 그것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온 지방, 도당, 군, 시당, 도시군당 책임비서들, 연합기업소 지배인들, 책임비서들 다 참여시키고 당주하인 위원들, 내각 송원들, 인민군 장군들 다 참여시켰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전국 방방곡곡에서 간헐적으로라도 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심각한 상황이라면 이 회의를 주재할 수도 없죠. 그리고 마스크를 이렇게 전체가 다 끼지 않을 수도 없죠. 물론 백신을 맞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시키면서 회의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국가 비상방역 대책에 김정은은 자신 있게 성공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국가 철저한 봉쇄만이 성공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거역한 바로 박정천과 이병철을 체포하고 숙청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김정은은 이번이 아니라 이번 당 제2차 전원회의 때에도 연설에서는 나왔지 않았지만 국가 비상방역 대책을 장기전으로 갈 때에 대한 지시를 내렸던 것도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거 장기화에 대비해서 인민들이 이 코로나19 방역이 장기화되는데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직기구, 과학기술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시가 당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기본적, 중점적으로 연설했던 것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김정은은 이 모든 고난의 행군을 겪더라도 다시 한번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더라도 국가 비상방역 대책을 연장하라는, 말하자면 지금 국경 봉쇄, 즉 북중 국경이나 북로 국경을 지금처럼 철저히 봉쇄하라는, 즉 2년도 봉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국경이 풀릴까? 오늘 문이 열릴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나 저제나 그렇게 기다리던 국경연선 마을 사람들, 또 중국에 있는 북한의 친척을 둔 중국 조선족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서로 오고 가지도 못하고 편지도 주고받지 못하고 물자도 보내지 못하는 이 속상함. 그들이 나한테 전화 올 때 지금 자기 친척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북조선, 조선에서 친척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쌀이고 식료품 보내야 되는데 절대 받질 못한단다. 그래서 밀수화됐는데 이제 밀수도 못하겠답니다. 무조건 사살하고 받다가 들키면 반역자로 총살하는데 어떻게 그 물자도 몰래 밤에 강을 넘어서 갖다 주겠습니까? 이제는 강도 못 넘는다고 합니다. 2중, 3중, 당 호위처까지, 호위사령부까지 나가서 지금 국경경비청국, 호위사령부, 그리고 시군, 보위부, 안전부가 모두 국경용서를 봉쇄하는데 총 가담하고 철저히 봉쇄하는데 어떻게 넘어서 물자를 전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압록강 철기가 열리고 압록강 철기가 열리게 되면 지금 12개 교두보, 신의주에서부터 저 온성, 남양 교두보까지 약 12개의 다리가 놓여 있는데 여기에는 모든 세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이 열려야만이 그래도 먹을 것을 검열 밖으로라도 통과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김정은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2년도 완전히 봉쇄, 폐쇄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새 언론들이 북중 국경에서 왜 북한이 물자를 받아가지 않는지, 또 물자를 주문했던 것을 다 거부하고 받아가지 않겠다고 파기했는지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세관, 통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관과 통검을 다 철수하고 그리고 폐쇄시키고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을 집중 검열하고 집 가택 수색까지 하고 마약을 했는지 밀수화했는지 누구와 결탁했는지 이거를 지금 조사하는 기관이 조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폐쇄됐다고 합니다. 즉 국경교두보에 나와 있던 통검서, 우리말한 출입국관리소와 같은 역할을 하던 통검과 세관이 완전 폐쇄됐다는 거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2년도 연장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왜 이렇게 국경을 완전히 폐쇄시키고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할까요? 국경 연선이 풀린다고 해서 중국에서 어느 정도의 물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북한 생활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코로나19에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을 막지 못하면 우리 전체 주민들이 모두 쓰러지고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조성하고 조금 힘들어도 고난의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더라도 우리식으로 우리가 있는 곳을 찾아내고 광산, 석탄, 수산 자원, 수산 사업소를 풀가동하고 그리고 공장 기업소를 우리 힘으로 풀가동해서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생필품 해결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리라. 농사 문제 완벽하게 금년 농사 해결해서 배고른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번에 당제 8기 3차 전원대회도 김정은이 이야기한 것이 인민생활 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농사에 국가의 중대사가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농사 계획을 완수하지 못하면 국가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했습니다. 금년 농사를 망치면 국가가 붕괴될 수 있다는 말을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노골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경 봉쇄를 해놓고 모든 국경을 봉쇄하고 내부에서 즉 북한 내에서 생산되는 식량과 석탄, 광물자원, 금속공업, 화학공업 그리고 수산물까지 해산물까지 자체로 한번 해결해 보자는 것이 김정은의 지시입니다. 그래서 국경 봉쇄를 꽁꽁 문 닫으라고 2년 더 문 닫으라고 지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북한 주민들 이번 농사도 별로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 북한도 5월 6월 달 비가 내렸고 그리고 이제 장마 홍수가 나기라도 한다면 집중호우로 작년에도 대수해로 평안남도 이 농업지대라고 할 수 있는 평원, 숙천, 문덕이 쑥대밭이 돼버렸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경남도가 다 쑥대밭이 돼버렸고 그리고 황해도, 황해북도 여러분 농사 다 쑥대밭이 돼가지고 김정은이가 직접 작년도에 내려와가지고 마을이 다 떠내려가고 농경지가 떠내려가고 그래서 김정은이 군대들을 즉시 풀어서 집을 지어준 것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가 방송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이제 한 번 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하늘만 믿고 농사지는 치산치수가 되지 않고 관계수로가 엉망이 돼버리고 하천 파내기를 하지 못하고 하천 정비를 하지 못해서 하천이 다 메어져서 조그만 비에도 하천이 범람하는 것이 오늘의 북한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다시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경지가 파괴된다면 북한은 그야말로 김정은이 직접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김정은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경 봉쇄를 저렇게 철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김정은은 국경 봉쇄를 누구의 외세 지원 없이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는 이런 구호, 자립자강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번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2년 동안 봉쇄를 하고 우리가 사는지 못 사는지 한번 보여주자, 본때를 보여주자고 하는데 김정은이 아무리 본때를 보여주자고 해도 김정은의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농사는 하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국경이 열리기만 기다렸던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과 국경연선 마을들 또다시 2년을 폐쇄하고 봉쇄하라는 그 연장하라는 김정은의 지시에 아마 그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국경을 콘크리트 장벽까지 쌓고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장벽 내용은 내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